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렉스그룹 크라운 다이아몬드 신상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명절 쉬고, 이제 본격적인 2021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네요. 그죠? 통상적으로 사실은 양력으로 대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음력이죠. 그죠? 요번 명절에 여러분 어디 많이 다녀오셨어요? 거의 다 집에 계시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살만 찐 것 같아요. 살 쪄 보이나요? 저희가? 살 많이 쪄 보여요? ESS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 알렉스 그룹이 이제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을 해가고 있어요. 급작스러운 변화는 사실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혼란이 사실 어느 정도 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바뀌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마스터 클럽 멘토링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매주 수요일 날 마스터 클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멘토링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 리더스 클럽 또 멘토링 시스템을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죠.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엔젝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룹마다 좀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엔젝타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네트워크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도 보면, 네트워크가 처음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기 보면 이번에 김천에 새로 스퀘어를 이제 시작을 하셨죠. 우리 신경환 사장님. 요번에 처음 이제 어제 세미나 하는 거 보니까 멋있던데요. 그죠? 저기 부산에 집 내려가 있는 혼자만 보이네. 우리 하주영 사장님. 그죠? 여기 보니까 다들 우리 최홍님 사장님도 그렇고 최홍님 사장님 오늘 엄청 이쁘시네요. 항상 이쁘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냥 네트워크라는 게 워낙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일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먹게끔 하면 되지라고 쉽게들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규칙이 있고 또 순서가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한 4년, 5년 동안 해오면서 저희가 필드에서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서 그동안 저희가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시작하시는 사업자들이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좀 체계를 정립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스템을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실 뭐냐면 이 ESS예요. ESS를 기존에는 이제 강사가 두 분이 나와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강의식의 강의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내용을 바꿔가지고 한 사람이 심도 깊게 들어가서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ESS도 그렇지만 내일 송도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업 설명회도 지난주에 보셨죠? 지난주에 뭐였었죠? 성장. 우리 조선 리더가 했던 성장 프로그램. 기초사업 설명회가 아니죠. 그죠? 성장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금 한 분이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는.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알렉스 그룹은 조금 전문적으로 좀 깊게 사장님들이 뭔가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초사업 설명회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또 수요일 날 또 알렉스 TV를 개국을 했기 때문에 또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나름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스퀘어별로 지금 아마 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고 인원이 많은 데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줌으로다가 지금 기초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 스퀘어에서 진행하는 거는 기초 사업 설명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룹 중심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깊은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8단계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회사라 그러면 다 어떤 한 군데도 안 빼놓고 하는 데가 이 성공의 8단계예요. 근데 이 성공의 8단계를 사실은 8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표님이 ESS 때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했었지만 사실은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거는 섹션 하나 가지고 사실은 한 번을 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쫙 하면서 사장님들은 알아서 들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8개가 아니고 18개를 가지고도 뭐 한 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강의라는 거는 일방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어떤 강의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공감대 형성.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상대방이 얼마큼 공감을 하느냐, 이해를 해주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할 부분은 그 성공의 8단계 중에서 3가지만 오늘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을 설명하는 방법. 두 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후속 관리.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이 사업 진행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성공의 8단계 8개 중에서 오늘 이제 3가지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사장님들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실제 풀어가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요, 누구나 다 풀어가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공감하시죠? 그죠? 옆에 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 한 5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본사로 와보시면 알아요. 이분들이 다 달라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혼자서 이게 모니터 보고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본사에 오늘부터 코로나가 단계가 좀 한 단계 좀 낮춰져가지고 본사에 지금 한 15명 정도의 사업자들이 지금 와 계세요. 리더분들이. 그런데 다 지금 바깥에 있어요. 안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니터에 있는 사장님들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액션을 많이 안 해주시면 제가 엄청 외로울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그래, 역시 진주, 아우, 에너지, 공효진 사장님, 저 에너지 정말, 저 어떡할게요, 저걸. 조명희 사장님, 크리스탈 사장님. 최호진 사장님은 아주 그냥 새댁처럼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보시네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할 부분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이제 3개인데, 시간은 제가, 가급적인 안배를 할게요. 제 2시간이 잡혀 있는데, 이거 2시간 만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2시간이 길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시간을 안배해서 만약에 오늘 다 못한다 그러면, 제가 마스터 클럽 멘토링 시스템 때, 아카데미 때 조금 더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장님.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싶으면 제가 여기서 책을 갖다 펴놓고 그냥 책으로 막 읽어줘도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단어를 얘기해도,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장님들이 들을 포인트는 뭐냐면, 저렇게도 하는 거구나. 저게 내 귀에 와 닿네. 내 가슴에 와 닿네. 나는 저런 스타일보다는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면서 처음에 주제를 잡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행동하면 성공한다.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성공하고 싶으면 행동하십시오라는 거.
제가 요새 이제 강의하면서 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머리로 이해할 것이냐, 가슴으로 이해할 것이냐. 가슴으로 이해할 것이냐, 몸으로 이해할 것이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심오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들일 거예요, 아마. 어떤 내용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플랜을 세우는 것과 액션을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는요, 액션을 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땅을 사잖아요, 그죠? 땅을 사야지 뭐 집을 짓 거예요. 땅이 몇 평인지 알아야지 거기다가 몇 평짜리 집을 짓 건지 결정을 하죠. 자, 본격적으로 집을 질 때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도면이에요, 도면.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돼요. 설계도를 그려야지 거기에 맞는 뭐 자재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설계도만 보면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집을 다 지은 거야. 아니죠. 설계도는 설계도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는 집이 거의 안 나오죠. 내가 원하는 집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설계도만 가지고 마치 집이 다 진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당연한 고리타분 얘기 하시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의미를. 자,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나는 내 사업에서 행동으로 다 그걸 옮기고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이거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도면만 가지고 지금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이걸 맞춰서 나는 집을 짓고 있는지,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벽돌을 올리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반드시 다 필요합니다. 뭐냐면 성공을 하려면 목적도 있어야 돼요.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이 목표에까지 가는 그 방향타가 있어야 돼요. 그 지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설계도예요, 이게. 사업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고, 후속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미팅할 때는 어떻게 하고, 테이블 미팅할 때는 어떻게 하고, 세미나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게 다 이 설계도, 도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공하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 바이블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행동하면 성공한다. 성공하고 싶으면 행동한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공자왈, 맹자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알죠.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자, 우리는 분명히 이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왜? 성공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그냥 오늘 신상기라는 사람이 개척에 나와서 잘 떠들고 있구나, 그것만 느끼시면 돼요. 하지만 이왕 이 귀한 시간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 듣는다면 그거를 한번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 사업 설명 여러분들 거의 매일 하시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 안에 접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사업 설명 안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사업 설명은 지금 하고 계세요. 뭐 신규를 사업 설명을 하든 아니면 내 파트너한테 사업 설명을 하든 누구한테 하든 간에 사업 설명이라는 거는 다 하게 되어 있으면 누구나 지금 다 하고 있죠.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사업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회사가 어떻고요, 제품이 어떻고요, 보상 플랜이 어떻고요, 비전이 어떻고. 그래서 회사 설명하는데 3분, 제품 설명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보상 플랜 설명하는데 한 15분, 그다음에 비전 설명하는데 한 20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쭉 안배를 해가지고 하죠, 그죠? 이게 통상적인 사업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 설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사업 설명을 강의식으로 할 때의 사업 설명이 있고요. 내가 테이블 미팅을 하면서 하는 사업 설명이 있어요. 자, 강의를 할 때 사업 설명은 당연히 이렇게 정형화되게 딱딱딱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대 다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는다 안 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려줘야 될 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대 다수를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도 회사 갔다가 보상했다가 제품했다가 비전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딱딱 이렇게 섹션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들을 때 좀 정리를 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대 다수가 아니고 1대 1이나 2대 1로 미팅을 할 때는 이렇게 딱딱 정형화를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사업 설명이잖아요. 근데 1대 1이나 2대 1로 할 때는 지식을 알려주는 게 목적인가요? 그 사람이 느끼고 공감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사업 설명할 때, 강의식으로 할 때 사업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리크루팅이나 미팅할 때 사업 설명은 사실은 요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는 회사, 제품, 보상, 비전 이렇게 딱딱 되어 있어요. 그죠? 하지만 뒤에 제가 느끼는 사업 설명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딱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에 회사가 있고 제품이 있고 보상이 있나요? 이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예요. 저는 사업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내가 미팅을 갔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고요. 우리 회사는요, 전 세계 15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본사가 멕시코지만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흡수력이라는 건 정말 전 세계 짱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 아무리 얘기한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자,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미팅을 할 때, 리크루팅 할 때 가장 먼저 가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선택을 할 때 왜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한 이유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먹어봤더니 살이 쭉쭉쭉 빠져가지고요. 신상기가 갑자기 뭐 우리 조엘린 사장님처럼 아주 날씬해졌던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죠? 몸이 건강해져서 이걸 선택하신 분도 있고. 우리 최원신 사장님 이번 주 수요일 날 미팅을 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네트워크라는 거 꼴도 보기 싫었었고, 저하고 정말 좋은 데서 만났어요. 그 해운대 힐튼 호텔인가요? 거기서 저하고 만났었거든요. 근데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듣기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카메라에 들어와 있고요.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의 몸이 너무 좋아졌대요. 그렇게 좋아진 적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완전 제품에 홀리게 돼서.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최은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품이 좋아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죠? 저는 저기 신경환 사장님 저기 보이네요. 그죠? 우리 신경환 사장님은 왜 이상하신 분 왜 그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왜 때려치우고 지금 이거 하세요? 지금쯤 그거 다 은행 다녔었으면 그냥 편하게 술만 마시면서 열심히 일 잘하고 월급도 많을 텐데, 연봉도. 그죠? 근데 왜 넣었을까요? 우리 하주영 사장님 사업 잘하고 있다가 왜 다 때려치우고 이 네트워크 하셨습니까? 우리 하주영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일이라는 거를 매개체로 하겠지만 나는 목적이 몸의 건강보다는 돈이 우선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은신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돈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 박준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향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 만큼 뭐 좀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하는 일도 있어요.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왜? 영향력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가 소개한 제품으로 인해서 많이 건강해졌고 수익도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직접 주지는 못하지만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도와주고 싶다.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하주영 사장님처럼 수입이 목적인 분한테 가가지고 제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흡수력이 어떻고, 살론이 어떻고요, 커피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잖아요. 정말 설명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공감이 갈까요? 우리 최어진 사장님한테 이거 하면 있잖아요. 3개월 만에 SD 브론즈 가고요. 1년이면 그 플래티늄 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가 있어요. 공감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을 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하지만 성공의 8단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스폰서십 파트너십이라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단어들 많아요. 호일러의 법칙. 호일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상대방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사실 이거였었어요. 미팅을 나한테 붙여주려면, 연결 조인을 시켜주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미팅을 해주는 스폰서한테 먼저 어프로치를 해줘라.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가끔가다 이제 미팅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가봐요. 가서 보면 정말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겠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우리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그 설명들을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그 설명을 해줄 스폰서한테 어프로치를 해줘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워낙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스폰서들은 정말 양으로 따지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양들을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쏟아 부어준다?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딱 임팩트 있게 3분에서 5분 안에 모든 결정을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왜 왔는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는데, 그 파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 상대방을 알고 있는 내가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정확한 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내 스폰서한테 어프로치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있잖아요, 스폰서님. 저분은 사실 직장이 내일 모레면 그만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한테는 사업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하고 어프로치 했는데 스폰서가 가가지고 제품 얘기만 계속해. 왜?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안 맞죠, 그죠? 이런 실수들을 말도 안 된다고요? 반응들이 없는 거 보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지금 저 손가락질 하고 계시죠? 그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한다? 듣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설명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 강의가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아파요, 그죠? 갑자기 또 머리를 막 숙이기 시작하시네. 이태 사장님, 머리 숙이지 말고 날 쳐다보시고요. 그쵸?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흥액이 와서 내 얘기밖에 안 해요. 막 제품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 흡수력이 어떻고, 뭐, 커피를 마셨더니, 잠도 잘 오고요, 속도 안 쓰리고, 너무 편하대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잠도 잘 자고, 속도 편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맞죠, 그죠? 말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상대방이 들어야 될,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하는 거와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해도요, 거의 성공률이 거의 70% 이상은 올라갑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안 되는 게 또 이 두 가지예요.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산소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듯이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그러니, 당연한 거잖아. 그거 말고 정말 큰 스킬, 노하우, 다른 거, 이거 말고 좀 당신만의 스타일, 당신만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에요. 이게 노하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큰 노하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확신은 저절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벌써 이 안에 내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 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줄 수 없는 분들은 사실은 리크루팅을 할 때 후원을 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설명만 하는 스킬만 가지고 리크루팅을 나가고 후원을 나가는 거는요, 그거는 오히려 안 나가는 이만 못한 거예요.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 성공을 하다, 사인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스폰서의 몫이 아니에요. 초대한 그분의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후원을 나가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디까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이 확신까지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확신이라는 거, 뭐가 확신일까요? 확신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확신하고 약속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 미팅하러 가면 요새 조금 이제 못된 습관이 듣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약속을 해요.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이게 이제 확신이 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약속이 되고 공약이 되거든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가다 해요. 근데 절대로 책임져 준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하여튼 몇 번씩 제가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정말로 책임이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는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빈말로 했든 아니면 진짜로 얘기했든 간에 스폰서 입에서 나온 말은 있잖아요. 약속이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사장님, 플래티늄 반드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유, 여하 불문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은 플래티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어떤 직급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안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플래티늄 될 수 있게끔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라고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약속의 중요성. 네트워크에서의 약속은요,
사업의 거의 성패를 거의 90% 이상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사장님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사장님들 미팅 가면은 꼭 두 가지는 약속하고 오실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 제품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오실 거예요. 두 번째가, 사업으로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가 끌고 가는, 제가 방향 잡는 대로만 같이 호흡을 맞춰주신다면 돈 벌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요 약속은 아마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이걸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거의 99.9%는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돈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러면 건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게 해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관리예요. 관리. 어떻게 먹고 있는지, 먹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계속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뒤에 후속 관리에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약속과 확신. 예. 확신이 있다고 해서 공약을 남발하거나 약속을 함부로 막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거 되면은 분명히 여기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됩니다. 이거 먹으면 분명히 건강해질 거예요. 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거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좋아지는 게 표시가 안 나면 어떡하지? 아니요. 좋아져요. 저희 대표님이 명언을 남긴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몸이 안 좋아지면 성격이라도 좋아지겠죠. 그죠? 제가 대표님한테 이거를 배웠어요. 성격 좋아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성격 좋아지신 분? 우리 윤명희 사장님. 아우, 정말 성격 좋아졌어요. 그쵸? 우리 최욱임 사장 보세요. 성격 정말 좋아졌어요. 지금도 좋지만. 옛날에도 좋았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사업 설명을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체크를 하십시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체크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들어야 될 얘기를 맥을 잡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 그 사람한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반드시 확신을 주시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긴 하겠지만 확신을 안 주는 사업 설명은 죽은 사업 설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확신이 없는데 사업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확신을 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인데요. 방법. 이 앞에 것만 따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33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무슨 법칙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개념으로만 볼게요. 설명을 할 때 정말 루즈하게 사장님들은 보통 사업 설명하면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소요가 되십니까? 나는 설명하러 가가지고 나는 1시간 안에 끝낸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시간 안에 끝낸다. 1시간 안에. 나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 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 나는 30분 안에 끝낸다. 그럼 요 손들은 3명 빼놓고 나머지 497명은 사업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업 설명 안 한다는 얘기네. 아무도 사업 설명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 설명 지금 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 저는 제가 이제 후속 관리, 리크루팅을 하러 가잖아요. 파트너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사업 설명 가요.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 걸리냐면 저도 평균 2시간 걸려요. 평균 2시간. 가서 인사하고 그 개인 신상 이야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래서 끝나고 가방 들고 일어설 때까지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2시간이 리크루팅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그 시간이 정말 리크루팅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엑기스가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 저는 딱 3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3분 만에 회사와 제품과 보상과 비전을 다 설명하십니까? 못하죠, 당연히. 3분 안에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단, 이 3분은 어떤 3분을 얘기하는 거냐? 저는 제품 얘기할 때 딱 3분 안에 끝내요, 제품은. 그 다음에 보상 얘기할 때도 딱 3분. 그 다음에 비전 얘기할 때 딱 3분. 그래서 저는 토탈 합쳐가지고 한 10분 안에 딱 끝내버려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 정말로 회사부터 비전까지 다 해가지고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 10분짜리를 20분 늘리는 건 쉬워요. 그거를 1시간은 늘리는 건 더 쉬워요. 제가 지금 보세요. 이 성공의 8단계 세 가지를 요거 2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에 사족을 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강의니까 제가 사족을 달아요. 만약에 이게 내가 교육을 하고 1대1로 내가 뭔가 지식을 넘겨준다. 그럼 이게 사족을 달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왜 3분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것만 임팩트 있게 딱딱 설명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리크루팅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리크루팅은 3분 이내에 제품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품의 종류부터 원리부터 효과부터 이런 걸 다 설명이 끝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준비를 어디서 하는 거냐? 혼자서는 안 돼요. 어디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스퀘어예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지금 아마 각 스퀘어에서는 사업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떤 한 분이 나와가지고 회사와 제품과 보상까지 해가지고 뭐 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비전 한 30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딱딱 잘라가지고, 10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회사만, 어떤 사람은 제품만 이렇게 자꾸 압축하는 연습을 아마 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하고 계시죠? 아무도 반응이 없네. 제 강의가, 원래 제 강의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혹시 제 강의가 너무 심오해서, 임팩트가 강해서 듣느냐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졸려서 그러는 건지. 졸린 건 아니죠? 설마 뭐 이 아침에 졸리게 하겠어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서 3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 자, 3분입니다. 두 번째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이 333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무섭습니다. 사람은요, 이 3이라는 숫자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어요. 뭐, 3세판부터 시작해서 3분 카레, 3분 요리, 3분 즉석, 뭐, 거의 다 3분이라는 단어는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사람들 머릿속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그죠? 질문할 때도 딱 세 가지로만 질문해야 돼요. 회사, 제품, 보상.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회사, 제품, 보상, 원리,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비전. 이렇게 6가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왠지 똑같은 건데 숫자를 늘려놓으면은 뭔가 지리해 보여요. 그죠? 근데 딱딱 잘라가지고 회사, 제품, 보상. 뭐 이 정도는 들어주지 뭐. 마음이 쉽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사, 제품, 보상, 비전이에요. 그죠? 이 네 가지네? 이 네 가지인데 그럼 세 가지를 어떻게 줄이지?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 줄여보세요. 회사, 제품, 보상, 비전. 요 네 가지를 한번 세 가지로 줄여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줄이실래요? 첫 번째, 뭘로? 다 들려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이거를.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한번 해볼까요? 회사, 제품, 보상,
체험,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수익. 뭐 예를 들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합쳐보세요, 한번. 줄여보세요. 어떻게 줄이면 될까?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의 이 장단점이에요. 이 온라인이면 이게 안 되는데 오프라인이면 막 물어볼 텐데, 그죠? 자, 저는 아마 이렇게 줄일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회사와 제품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냥. 회사와 제품을. 왜? 우리가 말로 할 때는 회사 따르고 제품 따르는 것 같으지만 사실은 이게 구두로 말로 다 나올 때는요, 회사 따로 제품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회사 쭉 설명하다 보면 제품까지 같이 가요. 같이. 그 다음에 회사 제품 묶어버리는 거고 보상하고 비전하고 묶어버리면 돼요. 왜? 요만큼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당위성을 하나 넣든가 아니면 체험 사례를 넣든가 이렇게 저는 섹션을 이렇게 나눠버려요. 항상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묶어서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는 그 섹션을 다 나눠가지고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떤 거고요. 돈이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장님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저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자기 머릿속으로도 그거를 그 라인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구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상대방도.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을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3가지로다가 질문도 3가지로 하지만 나눌 때도 3가지로다가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여기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질문도 딱 3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혹시 했던 거 기억나나요? 왜 사업을 하십니까? 이 제품 왜 먹어요? 질문도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시조하는 거, 따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근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절하게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적절하게 질문을 할 때 그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딱 3가지예요. 제품 설명할 때 딱 3가지. 사장님은 요새 어떤 제품 드시고 계세요? 첫 번째. 그 제품을 먹었더니 혹시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2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질문하면 되고. 보상 플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은 지금 한 달에 어느 정도 벌고 계세요? 지금 그 버는 거 가지고 만족하세요?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벌 수 있는 거를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3가지. 딱 요 3가지. 요 정도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지루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 대화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니까. 질문의 요지도 중요하지만 질문의 개수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질문은 그래서 딱 3가지 정도는 항상 내가 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야지라는 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맞게끔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 3가지가 제가 볼 땐 사업 설명을 할 때 갖고 계시면 좀 많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3분 이내에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설명, 제품 설명, 사업 설명하는 시간은 절대 10분을 넘기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그 10분 동안만큼은 4시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하는 것도 막으라는 거. 내가 질문하면 상대방이 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그 분위기를. 그 1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도권은 이제 누구한테 줘요? 그분한테 줘야죠. 그분이 궁금한 걸 계속 질문하면 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유도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요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범위 안에서밖에 그 사람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거죠. 키워드라는 거. 자, 우리는 커피가 뭐가 좋죠? 항산화 커피는 뭐가 좋아요? 항산화 커피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여러분들, 최지원 대표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아, 대표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래, 역시. 그럼 신상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혹시 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눈 뜨고 자고 있나?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임팩트 있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 하나. 단어 하나. 아, 항산화 커피 하면 이게 딱 떠오르네. 아, 엔젝트 하면 이게 딱 떠오르네. 엔젝트 하면 알렉스 그룹이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엔젝트 하면 알렉스 그룹 아직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그만큼 임팩트를 그 사람들한테 주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 하면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하면 핸드폰, 삼성, 자동차, 현대, 그죠? 딱 떠오르잖아요. 통신사, SK, 뭐 SK도 있고 KT도 있고, 그죠? 딱 떠올라요, 그죠? 그 떠오르는 하나를 그 사람한테 주입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나라에는요, 핸드폰 시장이 엄청나게 많고 핸드폰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핸드폰 회사 중에서도 SK도 있고요, K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회사 막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핸드폰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 핸드폰이요? 핸드폰은 삼성이죠. 삼성 게 뭐죠? 애니콜. 아, 죄송합니다. 애니콜이라, 연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애니콜이라고 그러는데, 뭐죠? 삼성 거 갤럭시. 아, 죄송합니다. 갤럭시라고 그러네요. 아, 이거 다 연식이 있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갤럭시. 핸드폰은 갤럭시가 최고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갤럭시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데 것도 참 많지만 그래도 갤럭시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벌써 갤럭시라는 단어를 지금 3번, 4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핸드폰 이꼴 갤럭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이꼴 갤럭시. 그게 키워드예요. 아, 항산화 커피를 마시면 속이 편안해요. 그러면 항산화 커피 이꼴 속이 편안하다. 이게 아예 그 사람 무의식 중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단어를 계속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쌀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쌀룬. 저는 쌀룬하면 염증이에요. 염증. 쌀룬을 먹었더니 염증이 빠지면서 몸이 좋아집니다. 커피를 마셨더니 속이 편안해요. 저는 사실은 커피하면 가장 먼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혈액순환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혈관 쪽에 좀 많이 얘기한다는 거. 커피를 마셨더니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하죠. 아, 그러면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미팅하신 분들은, 아, 커피를 마셨더니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몸이 좋아진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 키워드 하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키워드가 있습니까? 커피에 대해서, 포르테에 대해서, 플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키워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각인을 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까? 그거를 잡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길게 오랫동안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단 1분을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 딱 각인이 되게끔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쉽다라는 거. 두 번째가 예시예요, 예시. 예시라면 예를 들어서 비유법이라고 하죠, 비유법.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데. 공자왈, 맹자왈. 제가 공자, 맹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공자왈 맹자왈 그거 막 논어하고 대학 중용 뭐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보면 읽어보면 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거기 정말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와 닿나요? 안 와닿죠?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면. 제가, 그러면 스폰서님, 그 예를 어떻게 들어주면 돼요? 제가 사실은 예를 참 잘 드는 편이에요. 저는 사업 설명할 때 거의 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버리거든요. 근데 딱히 또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비유를 많이 해 주십니까? 제가 오늘도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론으로 아는 것과 뭐라는 거. 아까 제가 도면과 그 집 질 때 설계도와 건축에 이것도 예를 들은 거예요. 내 사업을 그 집을 짓는 과정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커피 마시면 속이 편안해져요. 이걸 비유를 들면. 제가 커피를 마셨더니 저는 커피를요, 믹스커피밖에 안 마셨거든요. 저는 한 30년 동안 믹스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믹스커피를 마시고 나면 속이 너무너무 쓰려요. 근데 제가 이걸 먹었더니 커피가 속이 안 쓰려요. 뭐 예를 들면. 비포, 애프터. 뭔가 비유를 자꾸 들어주는 거.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비유를 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가장 이해를 빨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거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통해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강의료를 받고 하는 강사였으면 제가 예를 많이 들어줄 텐데 오늘 제가 강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는 거는 다음에 얼굴을 보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드는 거,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다시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질문을 하라예요. 질문을. 질문을 하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이 딴짓을 못합니다.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딴짓을 못해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나의 주도로다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딱 보는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뭐가 알고 싶어서 답변을 하는 건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는지가 본능적으로 딱 캐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한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체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팅을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분 동안 딱 사업 설명하라 그랬더니 10분 내내 계속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10분도 부족하죠. 그죠? 근데 10분 내내 자기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중간에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체크를 하면서 할 것이냐. 너무 질문을 많이 하면 제가 따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지만 중간중간 적절하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듯이 한다 그러면 아마 정말 효율적인 사업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제 얘기 10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질의응답 시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도 내가 답변해 주잖아요. 그때 사람의 마음은 그때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하는 거를 그 사람이 듣는 동안에는요, 그 사람 마음이 나한테 절대 안 옵니다. 안 올 확률이 거의 90%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건 언제 열기 시작을 하느냐? 내 거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궁금한 걸 내가 답을 주고 거기서 비전을 주고 거기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과 답변은 적절하게 잘 융합을 시키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일방적인 사업 설명은 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제가 포인트를 어디다 맞췄느냐 하면 현장 필드 나가서의 사업 설명에다가 사실 많은 포인트를 맞춰놓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저 두 번째 섹션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너무너무 고맙죠. 좀 낚시로 따지면 이런 거죠. 미끼를 막 줘가지고 막 뿌렸더니 한 마리가 딱 낚였어. 아,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가볍다, 그죠? 그런데 이해는 너무 빨리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내 사람이 됐어요. 내 품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후속 관리라는 단어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관리를 잘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한 명에서부터 많게는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자기 파트너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분들 1000여 명씩이나 되는 파트너들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해야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을 직접적으로 관리는 못하지만 그 그룹 전체는 제가 관리를 합니다. 왜? 네트워크는요. 네트워크는 이게 생명이고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할 거면은 네트워크를 하시면 안 돼요. 방문 판매나 아니면 다른 영업에서 후속 관리하는 거 보셨어요? 단골은 관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후속 관리 안 합니다. 제품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나는 핸드폰 안 쓴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한 분도 없죠? 다 핸드폰 있죠? 핸드폰 사가지고 혹시 고객님 지금 핸드폰 사가지고 가신 지 지금 한 1년 7개월 됐는데 지금 잘 쓰고 계신가요? 혹시 불편한 데 없으세요? 라고 전화 한 통화라도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있어요. 사장님 정수기 지금 잘 쓰고 계신가요? 사장님 정수기는 지금부터 앞으로 36개월 동안 렌탈이기 때문에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개월 지났는데 사장님 제가 오늘 정수기 점검하러 가는 달인데 오늘 집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연락 오죠. 그죠? 같은 장비인데 왜 핸드폰은 연락이 안 오고 왜 정수기는 올까요? 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렌탈이고 하나는 판매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면 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판매를 할 거면. 근데 이거는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차이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크게 우리 업종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개, 방문 판매가 있고요. 후원 방문 판매가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크게 섹션 카테고리 세 개의 그 업종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방문 판매는 말 그대로 진짜로 그냥 내가 가게를 차려놓고 손님이 와서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가지고 가서 판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연배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모레 화장품은 다 아시죠? 아모레 화장품. 주다나.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저는 그렇게 쫙 빼입고 멋있게 스튜어디스처럼 하고 다니는 분들을 동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요. 2명이서. 근데 보면 캐리어가 아니고 이렇게 파우치 가방 있죠? 이 가방을 들고 다녀요. 우리 집에도 오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래 딱 깠더니 다 화장품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막 시연도 해주고 막 관리해주고 어떻게 해요? 팔고 가죠. 저희 어머님도 그거 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방문 판매예요. 그게 방문 판매예요. 근데 그 방문 판매하고 후원 방문 판매하고 너무 유사해요. 왜? 후원이라는 거는 거기에 내가 아니고 내 스폰서가 같이 가요. 그죠? 같이 가서 내가 직접 안 해도 내 파트너가 그걸 팔면 자기한테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방문 판매는 직접 소비자에게 방문해서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 그죠? 후원 방문 판매는 후원 판매원이 나처럼 나의 파트너가 매출을 일으키면 그 매출의 일부를 내가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후원 방문 판매하고 너무나 유사한데 뭐가 다르냐면 후원 방문 판매는 나의 파트너가 발생시킨 매출의 일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추천한 파트너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룹 전체의 매출의 일부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추천을 하지 않았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직접 추천을 한 사람이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받는 거 그건 매칭 수당이고요. 우리는 그게 매칭 수당이에요. 그래서 저희 엔젝타의 보상 플랜이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유니레벨과 후원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장점을 다 결합을 시켜놓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칭 수당이 어떻게 보면 이 후원 방문 판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후원 방문 판매하고 똑같은 보상 플랜이 매칭 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팩으로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오토십 롤업 수당. 그죠? 요 두 가지가 바로 이 후원 방문 판매 형태의 수당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당이에요. 내가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나의 파트너가 누군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조직 전체의 매출액이. 그래서 파이가 후원 방문 판매가 파이가 크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파이가 크겠어요? 당장은 후원 방문 판매가 수입이 좀 더 빨리 올라오겠죠? 빨리. 왜? 당장 매출액의 일부가 딱 들어오는 거니까. 보험업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업이. 이거하고 아마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파이 자체가 이거는 내가 추천한 사람만 오는 거고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그룹 전체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다른 거죠. 규모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조선어박하고 붕어빵하고 같은 그 바다잖아요. 그죠? 붕어도 다르구나. 붕어는 민물이구나. 그죠? 붕어빵 장사는 금방 수입이 돼요. 금방 구워가지고 금방 팔 수 있으니까 당장 수입이 돼요. 조선어분요. 배 뚝딱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배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배 한 대 팔면 어떻게 돼요? 수입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올라오죠. 매출 차이가 있잖아요. 후원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 가장 열심히 하고 쉽게, 나중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체의 9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바로 이 후원입니다. 후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후원을 하지 않는 스폰서는 스폰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후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스폰서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황미진 사장님 그렇다 아니라고 그렇게 크게 손을 흔들고 그러면 섭하지? 응? 응. 제가 저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후원 나가는 거예요. 아유 진짜. 후원을 하지 않는 스폰서는 스폰서도 아니고요. 후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네트워커가 아닙니다. 그만큼 후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후원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한테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맞춰주는 게 후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같죠? 후원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저희가 아카데미 때 다시 이제 조금 더 정립을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후원은 그래서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은 스폰서의 의무이다. 권한이 아니고요. 의무예요. 의무.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스폰서들 중에 여러분들을 후원하지 않는 스폰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 리더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스폰서가 후원 안 해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리더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니까 서로 험담하지 마세요.
서로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자리에, 이 화면에 접속되어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후원을 하고 있는 거. 후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뭘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가지고도 후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은 스폰서의 의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등록을 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등록을 하면서부터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거를 후원 방문 판매하고 아니면 방문 판매하고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 198 됐어. 그러니까 198 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198이 비전팩 하나 딱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뭐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비전팩 하나 하면 스폰서 최재원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비전팩 하나 했어요.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 속으로는 웃자. 아이고 저희 가스로운 거. 이 바보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근데 말을 어떻게 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역시 신상기 사장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말은 이렇게 또 해줍니다. 이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 그게 빈말이었었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뭐다? 지금부터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구나. 이제는 알겠다는 거죠. 이제는. 근데 우리 대부분 많은 사업자들이 등록이 딱 되고 나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작은 누구의 몫이다? 스폰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의 몫이라고. 나는 등록까지 내가 시켰잖아요. 지금부터 관리는 스폰서님이 해주셔야죠.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는 대부분 여성분이니까. 여성분들 아이 낳고 나면 엄마로서 역할 끝납니까? 언제부터예요? 엄마로서의 역할은 아이 낳고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죠? 물론 중간에 시댁 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도와는 주세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좀 봐주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씻기기도 해요. 그러면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밥 먹이고 재우고 씻겨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친정 부모님 아이가 되나요? 그럼 내 뱃속으로 난 아이가 나하고 형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내 파트너는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 끝난 게 아니고 등록할 그때부터가 정말 내 가족이고 내 식구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말. 이게 바로 리더들한테 제가 이제 리더분들, 직급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파트너들이 아무리 뭐 하면 뭐 할 거예요. 사실은 그 파트너 한 명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동분서주 사방팔방 다 뛰어다녀요. 그죠? 저기 포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산으로 쫓아다니고 양산으로도 가고 김천으로도 가고 또 어디에요? 그 남해에서 부산으로도 쫓아오고 막 서울로 오고 인천으로 오고 막 쫓아다녀요. 그죠? 그래서 한 명 등록됐어. 남해에서 쫙 쫓아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한 명 등록했어.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방팔방 모여있는 파트너들 뭐 할 거냐고요. 다 뿔뿔이 냅두면 그 사람들을 어떤 시스템 안에 어떤 틀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트너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냐 그죠? 그 파트너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사업자,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번 등록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등록된 파트너들이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거,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 자, 남해에서 올라왔어요. 오늘도 올라오셨더라고요. 우리 그 곽지연 사장님. 정말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해에서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보통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다. 내가 남해를 안 살아봐가지고. 하여튼 뭐 좀 오래 걸릴 거.
아, 5시간 걸려요? 5시간, 남에서 서울까지 5시간 걸리나요? 걸어오나? 차 타면 그렇게 안 걸릴 텐데. 자, 어쨌든 뭐, 걸다고 칩시다. 뭐, 오는 사람이면 오겠죠. 뭐, 자기 필요하니까 오겠지. 자, 왔어요. 근데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파트너예요. 내 파트너, 여기 있잖아. 내 파트너, 구슬. 그죠? 이걸 진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석으로 만들려면. 틀 안에 집어넣어야죠. 근데 내가 5시간씩 매일 올라올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안에, 이 본사에, 송도에, 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드니, 그리고 사장님은 남해까지 올라오기 힘드니, 그러지 마시고요. 사장님, 저와 똑같은 스폰서님들이 또 계시니까, 거기 가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왜? 거기하고는 우리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고 그 사람을 그 시스템 안에, 송도든 간에, 본사든 간에 모실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스폰서들, 그게 추천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냥 등록됐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냅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을 정말로 이렇게 보석처럼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새 손이 좀 이게 부어가지고, 아, 이게 카메라가 잘 안 보이는, 제 이 손에 이거 보이세요? 제가 결혼 반지도 안 끼던 제가 지금 이 반지를 계속 끼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골드라고 그러죠, 이게? 하여튼 무슨 골드래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까부는 놈이 쓰는 반지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보석이 있잖아요. 이거 아마 수시로 이렇게 닦고, 뭐 하고 막 하실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 떼껴봐봐. 이게, 막 치약으로 해가지고 막 닦고 막 그렇게 하시죠? 맞죠? 여러분들 차,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어떻게 해요? 세차장에 가서 맡기든가, 내가 2시간, 3시간 동안 막 세차를 하시잖아요. 그죠? 왜? 너무 나한테는 재산이고, 소중하고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 반지를, 그 차를 살 수 있게끔 도와준 게 누구예요? 파트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차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차를 살 수 있게끔 도와준 파트너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차를 다루듯이 보석을 다루듯이 파트너들 다뤄주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쩔쩔매고 파트너한테 굽신굽신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게끔 약속했잖아요. 돈 벌 수 있게끔 건강하게 도와주겠다고. 그거를 약속을 지켜주는 거, 그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밥을 한번 사주고 용돈을 주고 뭐 경비를 대주고 이게 파트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한테 내가 진심으로 내 애정을, 내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거. 그게 파트너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석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야지만이 그 귀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보석이 되는 거고, 그게 조직이 되는 거고, 그게 그룹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룹이 이 알렉스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스 그룹은 귀하고 소중하고 아주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 이제 시간이 된 거죠. 아, 제가 이제 2 섹션이 끝났어요. 다음 섹션이, 하나가 더 남았네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길긴 길다, 그죠? 야, 이게 그래서 오프라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주고받고가 안 되니까 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혼자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니까 냅두고요. 자, 이 2번째 거요. 2번째 거.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그 멘토링 시스템, 멘토링 아카데미, 마스터 클럽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아카데미와 리더스 클럽을 대상으로 한 리더스 클럽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마스터 클럽 멘토링 아카데미의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스폰서십과 파트너십이에요.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 관계, 스폰서십과 파트너십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제품이 좋고, 아무리 보상품이 좋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요, 이 스폰서가 그 많은 파트너들을 다 귀하고 소중하게 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고. 다 아프죠? 여러분도 한번 깨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깨물어보세요. 자, 손 집어넣고, 황민희 사장님, 어느 손가락이 가장 아파요? 엄지손가락이 가장 아파요? 그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파트너가 누구십니까? 그쵸? 그렇지. 이화정 사장님. 그 옆에 같이 있어요? 옆에 같이 있나 보네. 자, 내가 많은 파트너들 중에서 분명히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누구만 아느냐? 자, 최서정 사장님, 손가락 물어보세요. 하나. 물어보세요. 최홍임 사장님, 최서정 사장님 어느 손가락이 가장 아픈 것 같아요? 어떤 손가락? 최서정 사장님 손가락 물은 거 어디가 아픈지 느껴지십니까? 못 느끼죠?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손가락 아픈 건 나밖에 못 느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꼭 데리고 가야 될 파트너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알아야 돼요. 나만. 아시겠어요? 많은 파트너 중에서 분명히 스폰서가 꼭 데리고 가고 싶은 파트너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트너들은 그걸 서운해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도 똑같은 파트너인데 왜 저 사람은 챙겨주고 나는 안 챙겨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뒤집어서. 사장님들은 그 스폰서가 내가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게끔 그 스폰서한테 어떤 어필을 해보셨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도 분명히 본인 파트너 중에 땡기는 파트너가 있고 안 땡기는 파트너가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똑같아요. 네트워크를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후속관리의 첫 번째가. 스폰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 아우르고 품어서 가야 되지만 그 중에 분명히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땡길까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 같은 방향을 한 방향으로 따라와 주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챙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파트너는 스폰서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스폰서의 방향에 맞춰서 같이 뛰고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많은 파트너 중에서 스폰서는 분명히 누군가 다를 못 잡고 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분명히 잡고 가요. 그죠? 그 스폰서도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왕이면 그 많은 파트너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죄가 아니에요. 스폰서는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파트너를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파트너도 스폰서 같이 가기 위해서 그만큼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장님들이 스폰서 입장에서 내가 파트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예,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더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트워크 하면서 각자 자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상명하복이 강하지? 난 군대에서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은 게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프랜차이즈 돈이 안 돼. 가게를 했는데. 근데 본사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본사에서는 뭔가 자꾸 프로모션이라도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스폰서는 프로모션 걸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프로모션 걸은 단어 나오니까 또 프로모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스폰서 입장에서 내가 파트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아요. 근데 내가 뭘 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줄 수 있는 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그죠? 제가 오늘 여기에 몇 분의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그죠? 우리 이봉재 사장님 제가 오늘 처음 이름 거론하네요. 그죠? 그죠? 제가 이름 거론하니까 기분 어떠세요? 나빠요? 제가 이름 거론하는 거, 이름 한번 거론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저 김갑점 사장님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저기 계시네. 오른쪽 오렌지 마스크 쓰고 계시네. 자, 관심이라는 거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이름 한번 그냥 물어봐 주는 거. 그 다음에 카톡으로다가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그냥 글씨 하나 보내주는 거. 이게 관심이에요. 두 번째, 스폰서가 줄 수 있는 거. 설명, 후원이요, 후원. 파트너가 스폰서 후원해 주는 거 보셨어요? 파트너가 스폰서 후원을 못 해줄 수는 못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파트너가 스폰서로 후원해 줄 일은 거의 없어요. 그쵸? 스폰서가 파트너를 후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스폰서는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뭘 후원해줘야 돼? 경비도 후원해줘야 되고요. 프로모션도 후원해줘야 되고 제품도 후원해줘야 되고요. 매일 이런 것만 생각해요. 물질로만 생각을 해요. 물질로만.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본인은 본인 파트너한테 그렇게 후원해 주십니까? 해주기 쉬울까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물론 해주는 파트너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주니까 파트너를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장님들 이렇게 보세요.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책임. 내 자녀니까. 근데 그게 꼭 물질일 필요는 없다란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물질 말고도 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나는 뭔가를 받았어라고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그거는 사장님들밖에 몰라요.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명 사장님, 정말 그걸 참 잘하세요. 뭘 잘하냐면, 자기 거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있더라고요. 자기 파트너들한테. 파트너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만 좀 뛰세요.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만 좀 다니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뛰면서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런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줄 수 있는 게, 그게 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거. 그걸 주는 게, 그게 후원입니다. 다른 게 후원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사업 설명을 했고, 이제 후원 됐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 된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이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성장을 시켜야 돼요.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때. 그럼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여태까지 했던 게 다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까지 뭐 사업 설명부터 후속부터 이게 다 사업 진행 맞아요. 하지만 그건 디테일하게 내가 활동을 하는 거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역할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파트너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강의도 사실 여기 화면에 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강의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제가 왜 이걸 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사장님들은 저보다 강의력은 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저는 또 제 위치에 맞게끔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역할 분담.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사업 진행. 이거는 너무너무나 뭐 단순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툭툭툭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기 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 초기 사업자는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제품을 사용을 해보지 않고 이 제품이 뭐가 좋은지 모르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자동차 영업사원이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이 맨날 벤치 끌고 다니면서 현대자동차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승차감이 좋고 주행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벤츠를 타고 싶더라도 내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한 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제품이 그 차가 뭐가 좋은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 차를 타봐야 되는 것처럼, 예. 엔젝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커피를 마셔보고 쌀눈을 먹어보고, 아, 그게 정말로 속이 편해지더라, 잠을 잘 자더라, 염증이 빠지더라는 거를 느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공감을 하는 거지. 커피도 안 마시면서 맨날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그 사업 설명하러 갈 때만 커피 한 봉지 가지고 주면서 이거 먹어보세요. 제품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초기 사업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역할.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라는 거. 두 번째가 초기 사업자가 필드부터 나가요. 필드부터. 사람 소개부터 시키기 시작해요. 지금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지난주에 등록하고 제품이 너무 좋대. 아, 뭐 보내버렸는데 이거 뭐 끝났대. 그쵸. 너무 좋죠. 사업해봅시다. 자, 명단 작성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회사마다 성향이 틀리고요. 색깔이 다릅니다. 자, 우리 여기 조엘린 사장님, 가운데 오늘 엄청나게 잘 우리 이특 사장님, 지금 진주의 수장이세요. 다이아몬드 직급자예요. 그쵸? 지금 최은성 그룹장님하고 한 팀을 이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능력자잖아요. 그죠? 저 조엘린 사장님이 만약에 신상계하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본인이 하던 스타일대로 와가지고 나한테서 하면은 먹힐까요? 똑같은 제품 가지고 똑같은 그룹에서 똑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힌다고요. 왜? 거기는 거기만의 문화가 있고 스타일이 있고 또 여기는 여기만의 문화가 있고 스타일이 있어요. 다르다고요. 하물며 회사가 다른데 머리로 아는 것과 내 가슴으로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명단 작성해가지고 소개하십시오, 리크루팅 하십시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회사의 제품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과 보상의 특성을 충분히 그 사람이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제품도 안 먹어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사람만 데리고 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은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는 가다가 보면 스폰서들이 지쳐서 못해요. 지쳐서.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급만 보내고 무조건 사업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시라는 거. 세미나만 가지고 부족하면요. 맨투맨으로라도 그 사람이 필드에 나가서 최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교육은 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밑에 써놨잖아요.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전달하는 거는 정말로 독약이에요, 독약.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그냥 무조건 사람만 많이 소개하고 사람만 많이 데리고 오면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한 분을 모시고 와도 제대로 모시고 오고 그 모시고 온 분을 제대로 성장을 시키고 제대로 자리 잡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네트워커가 해야 될 역할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룹들, 다른 회사들, 다른 네트워크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 엔젝타가 처음이고 알렉스 그룹에서 저는 모든 걸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산하는 제 생각에 따라 제 문화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제 파트너분들은 그리고 알렉스 그룹의 사업자분들은 최소한 요 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팔아제끼고 사람만 데리고 오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모시고 오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다가 그런 마음가짐으로다가 사업을 임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존중받는 스폰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자세와 마인드.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러죠.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죠? 잘 안 변해요. 그 버릇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초기 때.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초기 때의 자세와 마인드가 그대로 쭉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알렉스 그룹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따가 거쳐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세와 마인드를 초기 사업자들부터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직급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직급자들이라는 거는 시니어 디렉터부터 이제 골드까지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자기만의 목표, 자기 개인의 목표도 있지만 팀의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아, 내가 목표를 잡으면 되죠, 뭐. 아, 내가 목표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돈 벌 거예요? 나만 성공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도 성공을 해야 되지만 내 파트너 성공해야죠.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싶은 분 왼손. 파트너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싶은 분 오른손. 크리스타 사장님, 김윤혁 사장님, 이거 만세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자, 대부분 다 오른손 눈에, 그죠? 파트너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 그죠? 정말이에요? 나는 수당 못 받는데 파트너만 수당 받아가도 괜찮아요? 아니죠? 근데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려면 파트너가 돈이 안 되면 그 스폰서가 돈이 안 된다는 원리.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당장은 내 파트너가 돈이 먼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 그건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계속 나보다 파트너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저러다 그만둬야죠. 아니, 저보다 이용희 사장님이 앞으로 한 5년 동안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럼 제가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하긴 해야죠. 왜냐면 이 나이에 갈 데가 어딨어. 이거 해야지. 뭐, 갈 데가 어딨어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한두 번 정도는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의 매출액이 나한테는 지금 당장 현금화는 안 됐지만 나한테 적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젠간 내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돈이 되게끔 플랜을 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패달이 생기냐면 사장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무조건 파트너만 보낼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스폰서가 직급을 못 가잖아요. 파트너 직급 못 가요. 정말로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여태까지 직급 가면서 제가 크라운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도 한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 요번 달의 목표가 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목표에 맞춰가지고 따라와 오십시오라고 혹시 그 직급 계획 잡아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제가 직급을 가면서 한 번도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표님 때문에. 어떨 때 좀 화가 나더라고. 크라운 다이아몬드 갔는데 그 전달에 실버 간 사람들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더라고요. 왜? 그 앞달에는 실버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우회 직급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크라운 다이아몬드 갔는데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했더니 뭐가 있어요? 대표님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돼버린 거야. 웃자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인상 쓰고 그 진작에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저는 파트너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내 스폰서의 직급을 목표를 잡아놓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면 직급을 맞추면 이 사람이 가겠구나 이렇게 맞춥니다. 제가 왠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트너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모든 시스템을 다 파트너한테 다 맞춰버리더라고요. 아니에요. 파트너한테 맞추시면 안 돼요. 파트너가 돈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파트너가 직급을 받는데 모든 시스템 거기다 두드려 맞춰버리면 그 조직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파트너가 돈 되게끔 만들어주긴 하지만 목표는 누구의 목표를 잡느냐? 나나 내 스폰서의 목표를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잡기 위해서 그럼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위해서 내가 스폰서를 도와줄 일은 없으니 내가 당신의 요 직급을 달성하게끔 도와줄게. 요런 문화가 돼야 되는 거지. 너만 가면 돼. 난 걱정 안 하고 스폰서 지가 알아서 가겠지 뭐. 당신만 가면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팀 목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팀 목표가. 직급자라면 반드시 그래서 자기의 목표와 자기 팀의 목표를 반드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나의 이번 달 목표, 저 이번 달 목표 다이아몬드인데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음 달 우리가 큰 프로모션 내가 직급 갈 거예요. 여러분들 직급 도전 목표 한번 말씀해 보세요. 3개월 되신 분이 앞에 딱 나오더라고요. 저 이번 달 제 직급 도전 목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3개월 되신 분이. 처음에 3개월 되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모르시니까. 지금 여기 실버 직급자분들 중에서, 우리 하주영 사장님 크라운 다이아몬드 도전 목표가 언제예요?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다음 달에 크라운 다이아몬드 목표랍니다. 예. 대박입니다. 다음 달에 크라운 다이아몬드 되면은 제가 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황민진 사장님, 다음 달에 플래티넘 가면 내 차 한 대 사드릴게요. 목표는요, 직급자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목표, 그 목표보다 한 20% 정도 더 잡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번 달에 플래티넘 달성됐는데 다음 달 제 목표는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 분 가세요. 그런데 목표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번 달에 플래티넘 달성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플래티넘 유지입니다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다음 달에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음 달에 크라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게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파트너가 그걸 못 따라와요.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잡는데 어떻게 목표를 잡느냐? 내가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에 플러스 20에서 30% 정도를 더 잡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자기 목표를, 그리고 자기 팀의 목표를 반드시 잡아주시는 거. 그게 직급자가 해야 될 사업 진행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이조까지는 스톱. 끝. 모르겠고, 지금부터. 왜 대화를 할 때 이런 거 있죠.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왜 그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쵸?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이거 주관적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부터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부터 풀어내요. 왜? 벌어진 거는 어떻게도 되돌릴 수 없어요.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것부터 먼저 해놓고 봐야 돼요.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그 왜 벌어졌는지를 알아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것보다 왜 벌어졌는지 이걸 찾는데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럼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는 리더라면, 직급자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벌어진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요번 달에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 달에 그 셀톡스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 자,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달성이 100% 되신 분, 100% 되신 분 없죠? 이거 직급 도전이니까 사실 조심스럽네요. 그죠? 함부로 얘기하기가. 저는 이번 달 직급 도전 목표가 뭐냐면요. 다이아몬드 유지예요. 유지. 혹시 제 직급 목표를 알고 계셨던 분? 하주영 사장님 제 직급 목표 알고 있었어요? 몰랐었어요? 황민진 사장님 제 직급 목표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제가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직급 도전 목표가 뭔지를 파트너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맨날 대표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의 직급 도전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직급 도전 목표가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이아몬드가 아직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안 됐는지를 찾는 게 중요할까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달성된 게 얼마큼이고 앞으로 남은 게 얼마큼이니 그 얼마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게 우선일까요? 왜 안 됐는지를 찾는 거? 어떻게 마무리를 짓 건가를 찾는 거? 후자가 우선이에요. 후자가. 항상 사업은요. 미래지향적인 거. 앞으로 벌어질 것부터 먼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나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이 돼야 돼요. 부정적일수록 현재와 과거를 많이 찾기 시작을 해요. 긍정적일수록 앞으로 가는 걸 찾기 시작을 해요. 정말로. 파트너들한테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파트너들한테는 절대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좋고 안 되고 안 좋고 하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파트너분들한테. 파트너분들 절대 여러분들 그 힘든 거 이해 안 해줍니다. 황민지 사장님 저 힘든 거 혹시 이해되세요? 왜 이해 안 해줘? 왜? 최홍님 사장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파트너들은 스폰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곤란한 거를 알 이유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절대 이해 안 해줘요. 그런데 왜 그 파트너한테 나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이야기하시냐고. 하지 마시라고.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스폰서한테 하세요. 스폰서한테. 왜? 스폰서한테 하다 보면 하다못해 화장품이라도 하나씩 더 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든 거, 안 되는 거, 어려운 거를 파트너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한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것도 스폰서한테도 하지 마세요. 왜? 그것도 한두 번이지 3번, 4번 하잖아요? 스폰서도요, 듣기 지겨워요. 저 사람인지라. 그냥 삭히세요. 왜? 그러려니. 사람하고 살아가는데 안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딪혀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할 일이 앞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스폰서한테 막 투정을 부려요. 그게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부리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저한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과거에, 현재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만 자꾸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브릿지 역할. 지금 이 알렉스 그룹에 사실은 조금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브릿지 역할. 스폰서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긴 제 팀이니까 제가 알아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사장님도 그거 아세요? 여기는 저희 팀은요, 진주는요, 조선 사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긴 저희가 알아서 끌고 갈게요. 창원은요, 우리 이태 사장님 요새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스폰서님, 여기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땡큐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내 책임이 없어지잖아. 제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알아서 한다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도와주는 것과 싸고 도는 것과는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라고 그랬지, 연결고리 역할을 하라고 그랬지, 싸고 도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 업계에서는 우선은 씌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치세요. 스폰서님들 자기 팀 스폰서하고 사이에 우선 치세요. 방어막 쳐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직급자는요, 위에 상위 스폰서와 내 파트너와 브릿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중매인 역할을 하는 게 직급자 역할이지, 내가 책임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게 직급자 역할이 아니에요. 제 역할은 대표님하고 이태 사장님, 대표님하고 은결 사장님, 대표님하고 조서연 사장님, 대표님하고 최서정 사장님,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지, 제가 사장님들, 최서정 사장님 이쁘니까요, 제가 알아서 끌고 다닐게요. 이게 제 역할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브릿지 역할, 중매인 역할을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술이 석잔이라도 와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 직급자들. 파트너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는 거. 제가 요거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이유여하 불문하고 그냥 다 끌어안으세요. 그러셨어요. 힘드셨어요. 고생했죠. 짜증나죠.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저랑 같이 해요. 다 품으세요. 품는 거 말고는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직급자는 파트너를 다 품으시면 됩니다. 리더는요. 이게 이제 리더가, 여러분들은 리더입니까? 여러분들은 리더세요? 나는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리더다. 나는 리더다. 리더부터는 책임이 따릅니다. 직급자까지는 책임이 안 따라도 돼요. 직급자까지는. 근데 제가 리더면 책임이 따라야 돼요. 왜? 그 조직을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 조직을. 그래서 이 비전을 제시할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룹의 비전, 알렉스 그룹의 비전, 아니 엔젝타의 비전, 회장님의 비전을 전달해주는 그런 비전이 아니고요. 그건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리더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장님의 비전이고 엔젝타의 비전이에요. 알렉스 그룹의 비전. 대표님의 비전을 파트너한테 전달해주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비전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내 파트너한테 내가 책임지고 당신을 이렇게 끌고 가서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나한테는 이런 플랜이 있어. 나한테 이런 계획이 있어. 나한테 이런 그 탤런트가 있어. 이거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리더입니다.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리더라면. 반드시. 그래서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스템을 운영할 줄 아셔야 돼요. 자기의 시스템을.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네트워크 하면서 한 10만 번은 들을 거예요, 아마. 10만 번 넘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오늘 과제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한번 숙제하는 거 아니고요.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시스템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스템이 뭐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리더분들. 리더분들 내일 그 멘토링 아카데미 있죠? 내일 멘토링 아카데미 때 다음 주에 마스터 클럽 멘토링 아카데미 때 다룰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시스템이에요? 세미나 참석하고요. 아침에 줌 미팅 참석하고 알렉스 TV 참석하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건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스템. 리더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책임이라고 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리더는 교육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리더는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리더예요. 학교에서 공부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리더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훈련을 시키지 않는 교육은, 훈련을 시키지 않는 비전은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리더 사업자들은 반드시 내가 이야기한 거를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반복 훈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섹션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업을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후속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쌍방향이 아니고 원방향, 단방향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목도 많이 쉬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힘드시죠?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엄청 액션이 크더니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지겨워졌는지 별로 액션이 없네요. 하지만 중요한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념 정도예요. 오늘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이거를 다시 재교육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 그거를 알렉스 그룹에서는 알렉스 TV와 멘토링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세미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딱 들어와 있는 거,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거 딱 한 가지나 두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걸 딱 가지고 키워드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